안녕하세요. 미국 셰일 화이팅입니다. 부디 러시아에 지지 않기를 바라며 사실 그 화이팅이 화이팅이 아닌데 오늘은 미국 셰일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났거든요. 셰일 그룹 화이팅. 우리말로 하면 정말 화이팅이죠. 이제 Files for Chapter 11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쉽게 얘기하면 파산법, 그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냥 배를 짠 거죠. 이렇게 벌어진 상황은 누구나 알고 있는 대로 유가가 지금 하락을 해서 원유 ETF에 너도나도 베팅을 하고 계신데 사실 유가 하락 때문에 이런 셰일 관련된 기업들은 당연히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름을 팔아도 유가가 반토막이 났으니 매출이 반토막 나겠죠. 그것뿐인가요? 매출이 감소하면 당장 인건비도 줘야 되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설비, 장비들 조달한 비용들이 있는데 이 비용을 못 내서 도산 위험으로 몰릴 가능성이 많고요. 결국 해당 기업들 입장에선 부실해지고 감당이 안 되면 뭐 이렇게 파산 신청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무 불이행 위험, 흔히 말하는 신용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명맥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위에서 채권을 사줄까요? 부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좀 더 금리를 높여서 발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즉 금리를 상승으로 밀어올리는 또 그런 위험도 생길 수가 있죠. 지금 이게 이제 이런 게 최근 현상이었어요. 더벨이라는 기사에서 예, 기사를 좀 쓰셔서 좀 자극적으로 낸 게 있더라고요. 미국 셰일 기업이 파산, 국내 운용사 첫 부실 자산 발생 이러면서 여기 하나운용의 하이힐드 채권 부실 자산 공시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셰일 업계 줄도산 가능성 제기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이제 4월 7일 얘기거든요. 앞서 소개해드린 얘기랑 비슷해요. 화이팅 페트롤리엄의 파산 신청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뭔가 큰일이 난 것처럼 걱정하실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되게 쉽게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주식도 그렇지만 해당 기업 그 공시를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들어가 봤습니다. 한화자산운용의 주요 공시 정보입니다. 그래서 4월 2일 날에 이미 공시가 일어난 건이에요. 부실 자산의 발생. 그래서 클릭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다행히도 아까 화이팅 종목을 담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펀드 내 비중은 0.0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이게 흔히 말하는 삼각 싹 날려버린 게 아니고요. 시장에서 바로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0.03이 전체가 날아가는 게 아니고 한 15% 정도 좀 디스카운트된 좀 이렇게 할인해서 매각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고요. 사실 이런 버블 기사를 보셔서 연준에서 반응한 건지 농담입니다. 미국의 연준이 정크본드까지 사들인다는 소식이 10일 날 들려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일전에 말씀드린 폴른 엔젤, 즉 타락천사들이 반색을 했다라고 나오죠. 이 일을 표현해서 연준이 신용대출 시장에 아드레날린 주사를 놨다로까지 표현한 분도 나왔다고 하네요. 타락천사는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투자 등급에 있는 채권들인데 신용 등급이 하락을 하면서 한 등급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투자 등급이 아닌 투기 등급, 이거를 정크라고 얘기하잖아요. 정크 등급으로 떨어지는 채권들이 걱정이 많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등급이 떨어지면 당장에 부도나는 게 아니더라도 그다음부터는 채권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만기 상환이 끝나고 또 자금 조달을 해서 돌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기업이 제공해야 되는 금리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망할 것 같다는 기업인데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당연히 금리가 높아지는 소식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연준이 미국의 연준이라는 데서 이렇게 사들인다. 정크본드까지.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입니다. 그동안은 투자 등급 채권만 산다고 그랬었거든요. 이게 좀 더 기사를 살펴보니까 미국의 연준은 무려 2,792조 원 규모의 지방 정부 및 기업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회사채 매입 대상으로 3월 22일 기준 투자 등급이었지만 그 이후 투자 부적격 등급 해놓고 투자 부적격 등급도 무조건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최소 BB 마이너스, 그러니까 BB 등급까지 하향 조정된 채권 및 이들 회사채에 투자하는 ETF까지 포함하겠다고 밝혔어요. 상당히 정밀한 지원이 아닐 수가 없고요. C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더 밑에 있는 낮은 등급까지 채권까지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고
딱 어느 선을 그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합리적인 그리고 정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안심이 되죠. 연준이 무제한으로 양적 완화 비슷하게 나서고 있는데 다시 정크본드까지 사들인다는 소식에 당연히 시장을 안심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거를 줄이면 단기죠. 고등급 아까 연준에서 더블B까지 사준다고 그랬으니까 더블B 등급 이상의 하이힐드 채권에는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3월 달에 코로나 사태로 미국 증시 및 채권 시장에 투매가 나타났을 때는 오히려 유동성이 좋고 등급이 높은 채권들이 당연히 등급이 높으니까 더 안전하다고 판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좋거든요. 그런 채권들이 역설적으로 시장의 투매를 온몸에 받으면서 가격이 더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지금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페드가 사준다는 얘기죠. 그 얘기인 즉슨 이런 그동안 눌렸던 하이힐드 채권의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화의 단기 하이힐드라는 펀드에 대한 공시였기 때문에 한화 단기 하이힐드 채권 펀드 내 업종 및 등급 비중을 찾아봤어요. 그렇게 걱정하는 파이팅을 비롯한 에너지 업종의 비중은 BME 시장이잖아요. 한 15% 정도가 에너지 업종인데 그중에 9.38%포인트 그러니까 시장 대비 5% 이상 적게 담고 있는 편이라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신용등급별 비중으로 보더라도 WB 이상이 대략 한 56.42%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즉 연준에서 지금 이 커트라인으로 볼 수 있는 이 매수 커트라인 이상에 있는 채권들, 고등급의 채권들은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부실이 발생하거나 향후에 위험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요 밑에 있는 애들이겠죠? 근데 채권 운영하는 매니저들이 대부분 보면 이렇게 저등급을 적게 편입하죠. 이미 트리플 C 이하 같은 저등급은 시장 대비 한 12% 가까이, 12%포인트 가까이 적게 투자하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펀드 전체의 부도 위험이나 돈을 떼일 염려가 크게 줄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이미 상식적으로 아실 분이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이었다면 이번 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코스피가 오르면 수익이 난다는 걸 아시듯이 하이힐드는 요 스프레드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스프레드가 제가 뭔지는 이 시간에 설명 안 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스프레드가 확대되면 손실 나는 거고요. 스프레드가 이렇게 축소되면 이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여기 2016년도부터 이렇게 쭉 정확히 2008년도부터죠. 스프레드 차트인데 최근 스프레드가 이렇게 고점 거의 이 보이시는 1000%를 넘게 올랐다가 지금 이게 떨어지고 있는 걸 보실 거예요. 당연히 지금 이렇게까지 매수하겠다고 해주는데 하락을 하겠죠. 안정을 찾으면. 확대되면 불안한 거예요. 확대되면 불안, 축소되면 안정. 2015년과 2016년에도 보면 이렇게 확대됐다 축소됐죠. 이때가 언제였을까요? 이때가 그때도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한 미국 셰일 업체 간의 그 치킨 게임이 격렬했던 시점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러시아까지 가세한 현상과 좀 유사한 모습이었죠. 이번은 좀 더 가파랐지만 당시 모습을 보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렇게 축소됩니다. 2016년도 2월 달부터요. 축소가 되면 아래에 보시는 한화 단기 하이힐드 펀드, 채권 펀드인데 C클래스라고 하는 펀드는 이 확대 축소되는 그러니까 이 죄송합니다.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동안에 기준 가격이 떨어지죠. 단기간에 5% 이상. 근데 반면에 축소되니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5 언저리에서 5 이상 언저리까지 회복되니까 대략 한 상승폭이 10% 이상 상승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게 뭘까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향후에 축소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펀드 기준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미국 연준에서 더블 비등급까지 보증을 해주겠다고 하죠. 매수해주겠다고 합니다. 이 얘기인 즉슨 기존의 하이힐드 펀드에 투자하셔서 이렇게 단기간에 손실이 이렇게 크게 나시는 분들 지금 단기간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 한스름 놓으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반대로 시장에 좀 진입하셔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앞으로의 코로나라든가 유가 관련된 부분의 합의가 극단으로 가지 않고 좀 원만히 해결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생각보다 축소가 덜 됐네 라는 느낌이 드시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되겠다라는 시점, 즉 투자 기회를 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